자, 통일신라 고분 볼게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화장법이 유행을 해요. 대표적인 게 문무대왕릉이죠. 우리 수중릉 대왕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문무왕 할 때 했었죠. 문무왕이 죽고 난 다음에 화장해서 내 뼈를 동해에 뿌려라. 그럼 내가 죽어서 왜구를 맞겠다. 이런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문무왕의 유해를 바다 바위에 뿌렸는데 그걸 바로 대왕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대왕, 왕의 뼈를 뿌렸으니까 그 바위는 대왕암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래서 이 대왕암 하면 문무대왕이 자기 화장한 다음에 뼈를 바다에 뿌리라고 해서 그 뿌린 바위가 대왕암이다. 그리고 그거를 문무대왕릉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장법이 유행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은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발전을 합니다. 특징 볼게요. 자, 둘레돌, 무덤 봉토 주위를 이렇게 돌로 두른 거를 둘레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레돌을 무덤 봉토 주위에 둘렀고 그 둘레돌에다가 12지 신상을 새겼어요. 그래서 요건 제가 가상의 스토리로 통일신라 때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새겼다. 요 특징을 또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 때 특징이다. 요걸 외우기 위해서 이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왕들은 한반도를 지키려는 어떤 수호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삼국을 통일해서 이제 한반도가 됐잖아요. 한반도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막중해진 거야. 그래서 한반도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한반도를 지키려는 수호 의지가 강했는데 그 수호 의지를 어떻게 발현시켰냐? 자기가 죽고 자기의 무덤을 한반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침이고 국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왕들이. 그래서 내가 죽고 내 무덤이 바로 한반도라고 생각을 해서 내 무덤만 잘 지키면 한반도를 잘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무덤 주위의 왕들이 둘레돌, 이게 보호막이죠. 둘레로 돌을 친 거니까. 그래서 보호막을 두르고 그 둘레돌에다가 12지 신상, 이게 이제 수호 동물이에요. 12마리의 다양한 동물들, 이 수호 동물들 12지 신상을 새겼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자기 무덤 지키는 게 한반도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돌, 이 보호막을 두르고 이 둘레돌에다가 12지 신상을 새겼다. 누가? 통일신라 때 왕들이. 왜? 통일신라 왕은 한반도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좀 더 한반도를 지키려는 수호 의지가 강해서 자기 무덤 주변에 둘레돌 치고 12지 신상을 새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일신라 왕릉, 뭐뭐 있는지 알아야겠죠? 흥덕왕릉. 이 흥덕왕은 통일신라 때 왕이죠. 흥청망청 덕질을 금지하는 장보고를 발탁했고요. 그래서 통일신라 왕이니까 이건 통일신라 때 릉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괴릉. 만약 이게 이제 원성왕릉인데 원성왕릉이다 이러면은 이거 원성왕도 통일신라 왕이니까 통일신라릉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괴릉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통일신라릉인가 신라릉인가 고구려릉인가 막 헷갈려요. 그래서 괴릉을 가지고 이게 원성왕릉이다. 이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괴릉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역 영향을 받은 무인상, 이 무사의 조각상이 있어요. 사진 보면 자 이게 이 괴릉에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보면 완전 서역 사람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도 이렇게 서역 사람이 신라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조각상이 이게 괴릉 옆에 있는 무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괴릉이 원성왕릉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괴릉에 서역 영향을 받은 서역 무인상이 있다.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괴릉을 괴물 있는 릉. 괴물이 누구겠어요? 이 신라 사람들 눈에는 서역 무인 눈도 크고 코도 막 부리부리하고 막 이목구비가 다 큰 서역 무인들이 괴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신라 사람 눈에는. 그래서 서역 무인 조각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역 무인이 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괴릉에서 괴물릉 하면 서역 무인상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성왕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감히 동양 신라 왕 무덤에 서역인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성왕은 자기 무덤을 지켜줄 사람이다. 이렇게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내 무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겠지만 신하들 입장에서는 동양 왕이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서역 무사 도움을 받아? 그러면서 원성이 자자했다. 동양 사람이면 동양 조각을 새겨야지. 신라 사람이면 신라인의 조각을 새겨야지. 어떻게 서역 사람 조각을 왕의 옆에다 새겨놓냐? 이러면서 원성이 자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원성왕릉이구나. 이 괴릉이. 그래서 정리하면 괴릉은 괴물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괴물 어떤 괴물이 있는 거예요? 서역 무인상이 있는 거고 이 서역 무인상을 신라 왕 무덤 옆에다 만들어놨더니 신하들 원성이 자자하다 해서 원성에서 원성왕릉이구나 괴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덕대왕릉도 성덕왕이
통일신라 왕이니까 알 수 있고요. 통일신라 왕릉이라는 걸. 김유신도 통일신라 완성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무덤이다. 통일신라 무덤이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 무덤이라는 것만 알면 그 무덤의 특징은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무왕릉은 좀 특이해요. 수중왕릉 화장하면서 화장한 거였고 대왕암 그 뼈를 대왕암 바다에 있는 바위에다 뿌렸으니까 문무왕릉만 좀 특이해요. 수중릉이라서.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흥덕왕 통일신라 왕이죠. 괴릉이 원성왕이니까 이것도 통일신라 왕이고 김유신 통일신라 때 사람이고 다 통일신라 때 사람이라 무덤은 다 굴식 돌방 무덤이다. 단 문무왕릉은 수중릉이다. 이 정도만 구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발해 고분 볼게요.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이죠. 고구려와 당, 벽돌 무덤이죠. 이 두 곳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두 개 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륙변여체로 작성된 지석이 있다. 사륙변여체가 뭐였죠?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한 문체예요. 그래서 이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륙변여체로 작성된 지석. 이 지석은 무슨 망자 이름 쓰고 어떤 이런 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걸 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공주묘의 특징은 육정상 고분군이라고 불리고 육정상 고분군에 있고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졌다. 이게 다 고구려의 특징이죠. 굴식 돌방무덤의 천장은 모주림 천장 구조. 그리고 돌사자상이 있더라. 그리고 벽화는 없더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해공주묘는. 정효공주묘에는 용두상 고분군에 있고요. 당과 고구려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 양식이다. 당의 영향은 뭐냐? 그럼 벽돌무덤이다. 이게 바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게 이 천장이 고구려 고분의 평행고임 구조라는 이 고구려 고분의 특징인 천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 평행고임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정효공주묘에는 당나라의 영향과 고구려의 영향이 같이 있더라.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벽화가 있더라. 12명의 인물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벽화가 있고 벽돌탑이라는 게 있더라. 이게 무덤 위에 탑을 새겨서 이건 발의 고유의 요소인데 그래서 당의 영향과 고구려의 영향과 발의 고유의 요소 벽돌탑 요거까지 합쳐져 있는 게 정효공주묘더라. 그래서 요거 암기를 해볼게요. 자, 정혜가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가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그래서 정혜가 더 언니죠. 그래서 정혜와 정효가 무덤 스타일, 자기가 죽으면 무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덤 스타일을 정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가상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버지 문왕이 이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혜, 네가 언니니까 먼저 정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정혜가 언니일까요? 먼저 정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먼저 정하라는 이 선택권, 먼저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어, 정혜가. 먼저 정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은 정혜가 언니구나. 그래서 정혜가 언니라서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아서 먼저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정했냐? 무덤 스타일은 고구려 양식과 당나라 양식이 있는데 언니 정혜는 고구려 사람이잖아요. 문왕의 딸이니까. 고구려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구려 스타일 택하겠죠. 그래서 정혜가 먼저 정했는데 당연히 고구려와 당나라 중에서 고구려 스타일을 택했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의 천장은 모주림 구조로 갔다. 그래서 고구려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무덤 안에 이제 이 조각상을 새겼는데 고구려가 용맹하니까 돌사자상. 고구려는 사자와 연결이 많이 돼 있죠. 관리 이름에 사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용맹한 고구려 연상하시면 돌사자상 이것도 고구려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육정상 고분군에 있는 건데 육정상 고분군 어떻게 배우냐? 사자, 돌사자의 사자는 육정, 이게 뭐예요? 육식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육정, 고기에 대한 정이 굉장히 뛰어나죠. 사자는 육식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돌사자상을 배치했고 고분군은 육정상, 육식에 대한 애정이 뛰어난 사자 연결을 하셔서 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언니 정혜가 먼저 정해 해서 먼저 정했어요. 어떻게? 고구려 스타일의 무덤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구조를 택했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스타일 택했으니까 끝까지 고구려 스타일로 조각상은 용맹한 고구려 연상에서 돌사자상을 택했고요. 그러니까 돌사자상을 택하니까 사자가 특징이 뭐예요? 육식에 대한 애정, 육정이 엄청 뛰어나죠. 그래서 육정상 고분군에 있더라. 육정상 고분군이 정해공주묘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그럼 동생 정효의 선택을 볼게요. 이제 남은 건 당나라의 무덤 양식이에요. 그래서 벽돌 무덤 양식을 택했어요. 언니가 고구려 무덤 양식, 굴식 돌방 무덤을 택했으니까. 그리고 고구려 요소를 가미했다. 이게 당나라 무덤 양식만 하기에는 자기도 고구려 사람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요소를 조금 가미했다. 그래서 천장을 고구려의 평행고인 구조로 했다.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의 요소를 가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은 벽돌 무덤이 발달을 해요. 중국은 황사,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벽돌 무덤이 발달을 하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굴식 돌방 무덤, 당나라는 벽돌 무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동생 정효는 언니가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스타일을 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당무덤 양식이라서 벽돌 무덤을 택했지만 거기에 고구려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고구려의 평행고인 구조라는 천장 구조를 선택했다. 그리고 발의 고유 특징도 거기다 또 가미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봉토. 이 무덤 위 봉토 위에다가 벽돌탑을 세우는 거는 발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효는 언니가 고구려 스타일로 싹 가버리니까 자기는 남은 게 당나라 무덤 양식. 그러니까 당나라 무덤 양식만 그냥 하기에는 좀 그래서 고구려 요소, 평행고인 구조, 천장 평행고인 구조를 선택했고 봉토 위에는 발의 고유의 특징인 벽돌탑을 세웠다. 그래서 당나라, 고구려, 발에 이 세 개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더라. 정효 공주묘에는 이런 특징을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정효는 정말 효녀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효녀니까 아버지가 언니 둘째인 정해 네가 먼저 정해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무덤도 언니한테 양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효녀죠. 그래서 정효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넷째로 태어나서 맨날 양보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용두, 용의 머리, 그러니까 첫 번째란 얘기죠. 용의 머리니까 첫째란 얘기예요. 그래서 용두,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용두상 고분군,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아, 정효는 막내라서 언니 정혜한테 맨날 양보만 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용두로 태어나고 싶다. 용의 머리, 다시 말해서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용두상 고분군 연결하시고, 그리고 효녀라고 그랬죠. 정효는. 그러니까 죽을 때 본인 무덤에 부모님 얼굴을 그려달라. 이렇게 해서 벽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죽어서도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이 정도의 효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효 공주묘에는 벽화가 있더라. 이게 특이한 게 원래 굴식 돌방 무덤은 돌방이 있기 때문에 벽화가 있잖아요. 근데 정해 공주묘에는 벽화가 없고 벽돌 무덤인 정효 공주묘에는 벽화가 있더라. 벽화 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워낙 효녀였기 때문에 정효 공주는 효녀였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그려달라 이렇게 해서 벽화를 그렸다.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을 하세요. 자, 연상해 볼게요. 동생이자 효녀였어요. 정효는. 그러니까 언니가 고구려 스타일 택해왔고 당나라 벽돌 무덤 양식을 택했고 그러니까 고구려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천장은 평행고인 구조를 썼고요. 봉터 위에는 발의 고유의 특징인 벽돌탑을 조성을 했다. 그리고 맨날 언니한테 양보만 하니까 다시 태어나면 용의 머리 첫 번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용두상 고분군이 정효공주묘다. 그리고 부모님 모습을 벽화로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벽화가 있더라. 이 정도 특징을 알아놓으세요.